이번엔 네 번째 역사 날조입니다.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역사 날조입니다. 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네, 여기 지금 1950년 6월 27일, 그러니까 6.25 사변 일어나고 나서 이틀 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이 소집을 한 겁니다. 미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미국뿐 아니라 유엔군을 참전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세계에 소집을 한 것입니다. 여기 모였는데 소련이 말리크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 말리크 대표가 나타나서 거부한다 하면 유엔군 파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소련이 말리크 대표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건 한국 전쟁의 최대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알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날조합니다. 수가. 그렇다면 소련은 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까요? 후르시초프는 그의 회고록에서 스탈린이 참석하지 말라고 했을 뿐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후르시초프는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안드레이 그로미코 외상은 그 회고록에서 이것을 밝혔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6.25 한국전을 담보로 한 핵 개발 정보 때문이었다. 여기 지금 후르시초프가 회고록에 말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왜 소련 대표가 안 나갔느냐? 그것은 6.25 한국전쟁을 담보로 한 핵 개발 정보 때문이었다. 소련은 핵 개발 정보를 미국 내의 국제 무기 재벌로부터 제공받고 대신에 적당한 시기에 한반도에서 조성되는 전쟁 계획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했다. 그러니까 핵 정보를 미국의 CFR이겠죠. 국제 무기 재벌이니까 그걸 받을 것으로 그렇게 약속하고 그래. 그럼 우리 가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역사 사기입니다. 음모론 하는 이 친구들 내봐 증거를. 역사적 증거를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살짝 거짓말하지 말고 증거는 안 내보내요. 마치 본 것처럼 사실처럼 얘기합니다. 이 사기꾼들이. 소련에 디클래시파이드 된 비밀 해제된 문서에도 없어요. 이런 얘기는. 물론 미국에도 없고요. 이거 뭡니까? 순위 거짓말 짜기 꾀한 거라니까요. 얘네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아주 사실처럼 아주 그냥 입에 침도 안 발라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칩니다. 이게 음모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탄의 Great Deception, 사탄의 아주 커다란 음모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역사적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1950년 8월 27일 스탈린이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인 클레멘트 고트팔테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소련이 유엔 안보리에 참석해서 유엔군 파병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 이게 스탈린이 직접 한 얘기예요. 이걸 지금 학자들이 이것이 이제 문서가 공개화된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스탈린이 한 얘기는 미국의 안보리 다수결 결의를 쉽게 얻도록 해주려는 것이었다.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니까.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전에 말려들게 됐으며 군사적 위신과 도덕적 권위를 상실해가고 있다. 여기 지금 스탈린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말려들게 됐다. 네. 미국이 전쟁을 유도했다. 그런 말이 여기 있어요. 스탈린에게 전혀 없잖아요. 순 사기치는 거죠. 음모론 하는 애들이. 네. 미국은 한국전에 말려들게 됐고 군사적 위신과 도덕적 권위를 상실해가고 있다. 미국이 한국전 개입을 지속하고 중국 또한 한반도에 끌려들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해보자. 미국과 중공을 한반도에서 전쟁하게 해서 서로 아주 소모전을 약화시키는 그 일을 지금 이 스탈린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강화할 시간을 벌고 그런 동안에 그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 힘이 약화되는 동안에 우리는 유럽에서 동구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을 벌고 우리에게 국제 세력 균형에서 이득을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스탈린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스탈린 전문은 베이징대 역사학부 김동길 교수가 2005년 러시아의 3대 국립문서보관소 중 하나인 사회정치사 정치
사문서 보관소에서 입수한 옛 소련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뭐 정확한 그 자료 그건 제가 여기 생략을 했습니다. 스페이스 때문에. 역사적인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이 소련이 무슨 미국의 그 일루미나티 국제 무기 재벌 무기상 재벌로부터 뒤로 뒷거래해서 받고 무슨 거짓말이고 사기고, 소련이 이렇게 핵무기 개발을 하게 된 두 가지 출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첫째는 소련의 강력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1910년부터 레디오 액티브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해요.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그때. 그리고 나중에 1942년이 되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 스파이들이 정보를 빼내서 그렇게 미국의 정보를 빼내서 소련에 넘겨준 겁니다. 이 사람은 클라우스 푹스라고 하는 독일인인데요.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공산주의자입니다. 독일에서부터 공산주의자였었고 나중에 영국 거쳐서 미국으로 온 다음에 로스 알라모스라고 하는 그 원자탄 맨해튼 프로젝트 원자탄 만드는 거기에서 이론 물리학으로 거기서 자기가 종사하면서 일하면서 그때 모든 정보들을 빼서 소련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원자탄에 관한 그런 그 자료들을 영국에서 이제 잡혔습니다. 자기 입으로도 이제 실토해냈고 9년간 복역을 하고 동구로 추방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의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둘 다. 에셀 앤 줄리우스 로젠버그, 아주 유명하죠, 미국에. 이들은 1951년에 발각이 됐습니다. 이들은 소련 스파이였는데요. 참 놀랍죠. 네. 그래서 이 정보들을 미국의 이 핵무기 정보들을 소련으로 이제 보내는 일을 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1953년에 이들이 전기의자에서 처형돼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련이 자체 개발하고 또 이렇게 스파이로부터 받아온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핵무기를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미국의 무기상 재벌로부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음모론, 참 정말 완전히 사기죠, 사기. 네. 다섯 번째, 미국을 돈을 탐내는 전쟁광으로 날조를 시킵니다. 돈을 탐내서, 그러니까 이 무기들을 이제 태평양 바닷속에 넣는 것보다 무기들을 이제 써먹고 무기들 판매하고 무기들 계속 생산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하면 돈을 벌게 되니까 돈을 탐내는 전쟁광으로 그렇게 날조를 합니다. 자, 수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미국 정부와 방위 산업 간의 이러한 관계의 원동력은 양측이 전쟁 무기를 획득해서 이익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의 공급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군수 산업은 큰 호황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전쟁이라는 수요가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미국이 이렇습니까? 미국을 아주 말아먹기로 작정을 했어요. 공산당 빨갱이보다 더 나쁜 빨빨갱이입니다. 네. 어디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이야,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평화문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통일원의 산하에 있는 단체인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 1983년인가요? 네, 그때 이제 시작이 된 연구소입니다. 평화문제연구소의 자료를 제가 인용합니다. 탈냉전으로 구소련의 외교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이렇게 나와야죠. 사기 소설 쓰려고 하지 말고 외교 문서가 공개되어서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이런 역사적인 소련의 그 자료들을 많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렇게 건네주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리고 구소련의 세월이 지나면 이런 이 비밀들이 다 해제가 됩니다. 몇십 년, 30년 혹은 50년 이렇게 주기로 이렇게 해제가 되는데 아까 로젠버그 같은 경우도 소련의 그 지금 디클래시파이드
이 외교문서, 비밀 외교문서들이 이제 공개되면서 로젠버그도 또 아까 그 클라우스 후크 같은 사람도 다 소련 스파이였다고 하는 것이 다 증명이 됩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쓰여져야죠. 네. 어떤 그 이름할 수 없는 신기루를 만들어 놓고 악인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모든 일을 벌인다고 하는 해서 그 선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악인으로 바꿔놓고 이런 악한 짓들을 하지 말아야죠. 여기에 탈냉전으로 구소련의 외교문서가 공개됨으로써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김일성의 한반도 공산화 의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졌다. 미국이 무기 팔아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김일성의 한반도 공산화 의지가 가장 중요했다. 이게 바로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여기 지금 소련의 이 서류들이 비밀 해제된 서류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이 지원을 약속했고 결국 남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남한과 미국의 기록, 구소련의 비밀문서 공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냉전 기간 중에도 이미 후르시초프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고백한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한국전쟁 참전국이자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조차 1996년 7월, 중공조차 1996년 7월 한국전쟁을 남한의 북침에서 북한의 남침으로 역사 교과서를 수정한 바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련도 중공도 다 이렇게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켰고 스탈린이 그리고 중공이 뒤를 봐준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 역사적인 사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정을 해요?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무기 팔아먹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공산당 빨갱이보다 더 나쁜 이 빨갱이다. 미국은 에치슨 라인을 통해서 계속평화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합니다. 미국은 에치슨 라인을 통해 남한을 방위선에서 제외했고 전쟁 발발 며칠 전까지도 중앙정보국 CIA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 수가 얘기한 거 보면 중앙정보국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남침 날짜까지 알고 시간까지 알고 있는데 미국인들을 하루 전날 다 소개시키고 다 뭐 빼돌 다 뭐 일본으로 다 하고 뭐 영국도 다 공사가지고도 다 내보내고 미국이 그러면서 전쟁을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국가의 한 그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CIA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렇게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일어난 현상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CIA의 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얘들이 또 음모론 하는 얘들이 뭐라 그러냐면 CIA는 일루미나티의 조직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또 합니다. 얘네도 뭐 거짓말 하려면 만드는 게 소설 거짓말이니까 소설로 가지고 뭘 못 써? 음모론 소설. 즉 북한은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없다고 평가한 것이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얕잡아 봤던 겁니다. 북한은 그때. 그리고 너희들이 도발해봤자 오키나와 일본에서 출격하는 우리 비행기들에서 아주 그냥 삽시간에 그냥 아주 너희들 묻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뒤에 소련과 뒤에 중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너무 간과했죠. 평화문제연구소의 자료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한국전쟁 관련 비밀문서에 따르면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전쟁 개시와 지원을 제가받기 위해서 50여 차례나 집요하게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게 김일성이 일으킨 겁니다. 이거를 김일성을 덮어줘요? 책임을? 그러니까 김일성 대변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일성의 수석 대변인. 한국과 미국의 적! 한국을 멸망시킨 6.25 전쟁으로 멸망시킨 그런 음모론을 얘기했으니까. 스탈린은 미국과의 갈등을 우려했지만 결국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게 됐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그 김일성이 한 것을 책임을 덮어주고 미국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음모론, 스피카수, 김일성의 대변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트루먼 대통령에 대한 상반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수가. 보십시오. 더욱 의문을 부추기는 사실은, 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더욱 의문을 부추기는 사실은 당시 미국 대통령의 수행 기자들에 따르면 트루먼 대통령은 당시 휴가 중이었으며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날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고 비서에게 무슨 전화가 없었느냐고 몇 번이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국무장관으로부터 한국전이 발발했다는 보고를 받고 하등 놀라거나 흥분함이 없이 예상이나 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침착하게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곧바로 워싱턴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트루먼 대통령이 프리메이슨 33도고, 그래서 일루미나티고, 그래서 그 CFR의 일루미나티와 서로 짜가지고 한국 전쟁을 발발시켰다. 그래서 여기 트루먼은 한국 전쟁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날 초조하게 전쟁이 언제 일어날까 기다리고 있었고 딱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주 침착하게 착착착착 해가지고선 워싱턴으로 와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마치 트루먼이 진짜 아주 전쟁을 발발시키는 원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사기를 또 치고 있습니다. 트루먼이 이때 굉장히 화를 냈어요. 실제로 보게 되면. 네. 기자들 앞에서도 막 화를 내고, 네. 아주 그냥 뜨거운 맛 보여주겠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네. 영어로 I will let them have it 그렇게 했다던가요? 네. 뜨거운 맛 보여주겠다. 아주 그냥 화를 불끈 내고 그랬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을 구했는데 트루먼 대통령을 악의 화신으로 만들어요. 이 더러운 인간들.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들. 배은 망덕한 인간들. 이 공산당 빨갱이에 진짜 발바닥도 빨지 못하리라. 진짜 빨갱이들. 나쁜 놈들입니다. 아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군수산업은 큰 호황을 맛보게 됩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얘기가 방송 가운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한 것인 줄도 모르고 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 하니까. 거짓말 하다가 보면 100% 다 맞을 수가 없거든요. 전쟁을 일으켜서 무기를 팔아먹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일루미나티들이, 그 중에 이제 여기에 트루먼 대통령도 일루미나티니까 그 포켓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십니까? 아니, 저 돈을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똥똥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완전히 사기꾼들이에요. 트루먼 대통령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이 음모론자들이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기 보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면 군수사람은 큰 호황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 얘기로는 트루먼 주머니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전쟁을 그러면 트루먼이 장기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트루먼이 전쟁을 빨리 종결지으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트루먼은요, 키가 160cm도 안 되죠. 네. 이분이 아주 단호한 분입니다. 제가 이번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포병 부대 장교로 이제 복무하는데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네. 막 독일군들에게 막 쫓겨서 전 부대가 그냥 삽시간에 무너지고 후퇴하는데 그때 그냥 아마 전에 철도 그런 데서 철로 일 좀 하고 그랬던가 봐요. 막 쌍욕을 해가면서 그냥 군기를 잡으니까 그때 군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 번도 저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트루먼이 저 쬐끄만 최고의 저 장교가 그냥 육두문자가 쏟아나오고 그냥 군기를 잡으니까 확 그때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선 아주 그때 그 전세가 확 호전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이 트루먼이 이 장교로서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아주 유능한 그런 그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주리주의 상원 의원, 그리고 또 미 연방 상원 의원 되면서 그때 아주 혁혁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아주 냉철하고 아주 단호한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을 했겠죠. 네. 미군이 철군했으니까. 네. 딱 전쟁 그거 딱 되니까 딱 아주 마음 먹은 겁니다. 네. 왜? 자기가 전투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1차 세계대전 때. 혁혁한 그런 그 아주 그 군인이었는데, 장교였는데. 딱 아주 전쟁에 아주 딱 그냥, 여러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그 원자폭탄,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 양쪽에 다 2번이나 원폭을 결정했는데요. 이게 보통 강심장 아니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립니까? 한 번 히로시마에 터뜨려서 10여만 명의 사상자가 나는 그 모습을 봤는데 나가사키에 그걸 또 터뜨린다고 하는 게 보통 인간 심장 가지고 그걸 또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했어요. 단호한 분입니다. 분이 아니죠. 지금 여기 왼쪽에 사진은 우리 한국전 그 미군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지금 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네. 놀라운 사진입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이번에 자료 준비하다가. 트루먼이 아주 단호하게 한국전 참전을 결정합니다. 아주 단호한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메가더 장군을 해임하지 않습니까? 왜? 메가더가 자꾸만 그 확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 이 압록강, 미국 사람들이 얄루리바라고 합니다. 압록강, 그 바로 저쪽에 중공 쪽에 배치되어 있는 그 중공군들을 가서 폭격을 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 25발인가 원자 폭탄을 써서 전쟁을 끝내겠다. 아주 중공을 아주 그냥 괴멸시키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3차 세계대전 일어나겠다 해서 메가더가 계속 주장하니까 해임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처음엔. 보십시오. 아주 웃으면서 얼마나. 그냥 뭐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이 값을 치르죠. 메가더를 해임시킨 것 때문에 아주 인기가 확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한다고 그러죠. 네. 이렇게 단호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그렇게 있었을 때 비서가 뭐 알려주고 뭐 국무장관이 알려주고 착착착착 그냥 진행하는 게 이분에게는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그런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아주 그냥 키는 작아도 단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완전히 음모론자들이 이분을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 귀한 분인데 이분을 완전히 그냥 뭐 돈 때문에 한국의 전쟁을 일으킨 아주 전쟁 악마로, 전쟁 광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 음모론, 이 더러운 인간들,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래서 제가 음모론을 참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음모론 싫어하셔야 돼요. 왜? 사람을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싸우셔야 됩니다. 있지도 않은 일루미나티 뭐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냥 미친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트루먼이 왜 전쟁을 이렇게 일으켜놓고 전쟁 확대 반대를 동시에 합니까? 전쟁 일으켜서 돈 벌고 장기간 확전이 되면 돈 더 버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서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거짓말하고 있다, 역사 날조, 역사 사기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가더 장군에 대한 상반된 설명이 또 나옵니다. 네, 메가더 장군. 이 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말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전쟁처럼 이상한 전쟁은 없었다. 모종의 음모가 개입된 것이 분명하다. 네, 그렇게 아주 의심했다는 거예요, 메가더가. 근데 메가더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 얘기로는 또 프리메이슨 33도예요. 일루미나티라는 말입니다. 일루미나티가 왜 음모를 몰라요? 왜? 그 한국전 유발시킨 자들인데 왜 그걸 몰라요? 벌써 여기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폭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기꾼들, 역사 사기꾼들, 모종의 음모가 개입된 것이 분명하다. 메가더가 이랬다고요? 회고록에서 메가더는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했지만 미국의 혈정에 대해 분명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메가더는 한국의 군사력이 최소한 북한의 남침을 방어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번번이 펜타곤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메가더는 전쟁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일루미나티 메가더가 프리메이슨 33도 이 사람들 얘기로는 일본의 점령군으로 있을 때 그때 프리메이슨 33도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이게 얘기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미국은 2차 대전에 사용했던 장비를 태평양에 버릴 정도였음에도 남한에 대한 장비 지원이 인색했던 것은 전쟁을 위한 의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또 무엇이니? 그리고 전쟁 하루 전날 도쿄에 머무르고 있던 애치슨 미 국무장관과 애치슨 장관과 애치슨이 전쟁을 유발시켰다 지금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한 얘기는요. 애치슨 장관이 누구냐? 제수이트고 또 그는 프리메이슨이다. 그래서 전쟁을 유발시킨 자고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33도인 트루만 이 사람도 역시 전쟁을 유발시켰다. 일루미나티고. 일루미나티 없어요. 지네들 만들어내놓고 지금 막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애치슨 장관은 국무장관으로서 철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트루만 장군은 세계 전략을 볼 때 지금 이 한국을 그래도 중시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곧장 그냥 미국 젊은이들 피를 쏟는 그런 생명을 버리는 그냥 전장터로 그냥 미국 젊은이들 보내는 바로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다 우리들에게는 은인이었는데 다 이 악한 아주 그냥 그런 무기상들로 만들어 놓고 여기 지금 뭡니까? 그 애치슨 장관과 메가더 장군이 무엇인가 신중한 비밀 회담을 가진 것도 전쟁을 예상했던 계획된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 아닌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살짝 이제 의심을 집어넣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애치슨, 메가더 둘 다 누굽니까? 둘 다 프리메이슨이에요. 둘 다 일루미나티예요. 그들이 신중한 비밀 회담을 가졌다. 여기 메가더나 애치슨이나 다 여기서 지금 전쟁 유발시키려고 하는 지금 꿍꿍이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메가더는 한국의 군사력이 최소한 북한의 남침을 방어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번번이 펜타곤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뒤죽박죽인 겁니다. 메가더는 전쟁을 방지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또 일루미나티예요. 전쟁을 유발시키는 자고, 그가 또 도쿄에서 지금 6.25 전쟁 하루 전날 애치슨 장관을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비밀리에 회의를 하고 전쟁 유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주장을 지금 역사 사기꾼 노릇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애들 말하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참 쓰레기 인생을 살아도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 어찌 심판을 안 받으려요? 화 있을진저. 메가더가 왜 전쟁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전쟁을 유도를 합니까? 똑같은 트루만에게 했던 질문이죠. 트루만이 왜 전쟁을 유발하면서 전쟁이 계속 더 진행이 되고 확전되는 걸 왜 막습니까? 중공하고 그때 전쟁을 벌이면 전쟁이 훨씬 커져버리니까 중공 땅에다가 그냥 원자폭탄 집어던지고 원자폭탄 또 새로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돈 벌고 더 많은 미국 무기 소기하고 또 새로 만들어내고 돈 벌고 트럼프가 그 장사할 텐데, 트럼프가 아니라 트루먼이 그 장사할 텐데 왜 트럼프가 전쟁을 막자고 확전을 막자고 메가더까지 해임을 시켜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지금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게 바로 일루미나티 음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쓰레기 같은, 생사람 잡아먹는 신기루 같은 그런 게 이 일루미나티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싸우느냐? 거짓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피가수. 그래서 김일성의 대변인이고 한국과 미국의 대적입니다. 대적입니다. 하나님께도 대적입니다. 교회에도 대적입니다. 한국 사회에도 대적입니다. 6.25 전쟁 역사 날조범, 역사 사기범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헌금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간절히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한국과 함께 하시기를, 또 미국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